강릉에서 내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동해와 태백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위기에 빠진 지역 대학들이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문을 닫거나 떠나간 대학이 있던 곳은 상권이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탄광 지역 사택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입주 자격을 엄격히 적용하면 입주민들이 내쫓길 수도 있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에서 외국인 노동자 2명과 내국인 6명 등 코로나19 확진자 8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강릉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인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외국인 확진자는 89명으로 늘었습니다. 강릉시는 오늘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4차 전수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내국인 가운데는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증세를 보인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동해에서는 해외 입국자 2명과 확진자의 동거 가족 1명 등 모두 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태백에서 어제와 오늘 새벽 사이 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발생했습니다. 태백시에 따르면 어제 병원 입원 전 검사에서 60대가 확진된 데 이어 배우자와 접촉자 등 4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태백시는 밀접 접촉자는 격리 조치하고 일반 접촉자 파악을 위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1명이 확진됨에 따라 외국인 고용사업장 현황 파악과 선제 검사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올해 도내 대학들은 신입생 미달 사태를 겪었습니다. 학령 인구는 감소하는데 수도권 쏠림 현상은 더 심해지면서 지역 대학 생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대학이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와 산업 등 지역사회 전반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위기 해법을 모색하는 연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올해 입시 이후 대학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생존 방안을 박은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가톨릭 관동대는 올해 신입생 모집에서 539명이 미달돼 충원율이 7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구조혁신위원회는 내년 정원을 올해보다 221명 줄이는 안을 최종 의결해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를 한꺼번에 줄인 건데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충원율, 등록률이 기준 이하인 학과는 계속해 축소, 폐지해 지금보다 20에서 30%는 몸집을 줄이고 복수 전공을 활성화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3, 4학년 가면서 다른 전공을 같이 전공한다든가 하는. 그래서 저희 학교의 방향은 크게 기본 학과 체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미래 학문에 대해서는 연계 전공이라든가 복합 전공. 강릉원주대와 강원대는 전국 최대 규모의 단일 거점 국립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합대학을 구성하고 5개 캠퍼스별 특성화를 꾀합니다. 세부 연구 용역이 나오는 8월쯤에는 학생과 지역사회에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인데 학과 이전이나 축소, 폐지를 놓고 갈등이 표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한 차례씩 통합을 했던 경험을 토대로 논의 과정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과 상생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절대적으로 그 지역의 어떤 그 의견들을 저희가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고요. 더더욱 그 학생들의 의견들이라든가 졸업생 동문들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의견 수렴 과정은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그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2019년 신입생 충원율 91%에서 지난해 78%, 올해 또다시 71%로 떨어진 강릉 영동대는 유망학과 신설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합니다. 지난 3년간 140여 명의 정원이 줄었지만 추가로 더 감축해 의료전자, 의료서비스 코디과 등을 폐지하고 대신 AI 콘텐츠 미디어 학과를 신설합니다. 2022년도 기준에는 저희들도 112명을 감축을 해서 현재 870명대의 정원안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강원 도립대의 경우 2년 연속 신입생 100% 충원율을 달성하는 깜짝 성과를 냈습니다. 3년 앞선 구조조정을 통해 신입생 정원을 300명대로 축소했고 4차 산업혁명, 주력산업 등 학과 개편과 혁신이 주요했습니다. 단순히 인력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한 적극적인 그런 학과 개편과 학생들의 미래에 필요한 교육을 하자는. 도립대의 선전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등록금 부담과 장학 혜택 등 강원도의 전폭적인 지원도 뒷받침됐습니다.
지금의 학생 수 감소는 구조적으로 수도권 대학보다는 지역 대학에 훨씬 더 큰 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상생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지방대학의 생존 방안은 대학 자체뿐 아니라 지역의 생존과도 직결돼 있습니다. 대학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해서 학교가 문을 닫거나 캠퍼스가 이전할 경우 지역 상권이 붕괴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어서 홍한표 기자입니다. 캠퍼스에 학생들이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썰렁합니다. 정문 앞 상가도 상당수 문을 닫았습니다. 한때 2,000명의 학생들이 있었지만 지난 2013년과 2014년 상당수 학과들이 문막과 양주 캠퍼스로 이전하면서 8개 학과 약 250명의 학생만 남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영업이 단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더 힘든 가게들은 이제 영업을 중단하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까지 겹친 상황이고 어렵습니다. 지역 사회의 반발이 거세지자 대학 측은 장기적으로 유학생 2,000명을 유치해 글로벌 캠퍼스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모집 인원은 계획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오면 그전처럼은 안 되지만 그래도 한 70-80% 그전에 충당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또 약속을 그렇게 했었고, 그래 되면 지역 상권도 옛날 같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살아나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지난 2018년 2월 폐교한 동해 한중대학교. 학교 관계자들이 학교를 살려보려고 동분서주했지만 결국 퇴출 통보를 받았습니다. 학교 경영이 악화되고 폐교되면서 한중대 교직원 108명은 4년 넘게 밀린 임금 448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폐교 이후에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밀린 임금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재취업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마 여러 교수님들이 상당히 어렵게 생활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학 캠퍼스의 폐교는 젊은 층이 급속히 지역을 빠져나가는 인구 구조 문제를 동반합니다. 1995년 문을 연 관동대 양양 캠퍼스. 한때 학생 수가 2,000명이 넘었지만 신입생 등록 미달이나 전과, 다른 학교로의 편입이 이어지며 지난 2008년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학교가 세워지며 함께 조성된 주변의 원룸촌도 공동화된 지 오래입니다. 원래 동우대였던 경동대 설악 제2캠퍼스도 문막과 양주 캠퍼스가 조성된 이후 학과를 모두 빼버렸고 주변 상권도 어느덧 사라졌습니다. 이미 한중대 폐교로 학생과 교직원 등 2,000여 명이 동해 지역을 빠져나갔습니다. 영동 지역 대학의 폐교 도미노를 이미 목격한 지역 주민들이 최근의 신입생 미달 사태를 바라보며 상권 붕괴를 우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가톨릭 관동대의 경우 수시 모집 최종 등록률이 60%대에 머문 데 이어 정시 모집에서도 대거 미달 사태가 났습니다. 지역에서 지방대학의 역할이라고 하면 지역의 발전이라든가 어떤 중심이 돼서 이끌어 나가는 그런 거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지방대학을 없앤다라는 상황은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이 되겠죠. 한국은행 강릉 본부는 지난 2019년 강릉 지역 4개 대학 2만 7천여 명의 학생들이 한 달에 평균 56만 원 가량을 소비해 매년 1,600억 원의 소비 지출을 통해 지역 내 1,000억 원에서 1,160억 원 소득 창출에 기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지방 대학의 위기는 인구 구조에 악영향을 미치고 지역 경제의 기반도 흔들 수 있습니다. 지방 대학의 위기를 대학만의 문제로 바라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탄광 지역 사택의 허술한 관리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사택 보급이 주거난 해소에 기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전관리 측면을 강조하면 입주 자격이 없는 주민들이 내쫓길 수도 있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시 도계읍에 있는 대한석탄공사 소유의 주공 아파트입니다. 삼척시는 이례적으로 2018년 이 아파트 단지의 외벽 도색과 놀이터 개선 사업을 일부 지원했습니다. 다른 아파트도 삼척시 지원금으로 아파트 옥상 지붕을 보수했습니다. 하지만 시설 개선이 미흡한 석탄공사 다른 아파트는 사실상 폐허에 가깝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내부 수리는 입주민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외부 도색과 옥상 방수 등 대규모 보수 작업은 석탄공사가 예산 문제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석공 측은 뒤늦게 임대 관계 등 시설물 안전관리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TF팀을 구성해서 현재 시설 이상 여부와 무단 입주 여부를 1,200세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향후 안정적으로 회사 사택이 운영되도록. 지자체가 기업 소유의 아파트 보수를 지원하는 이유는 탄광업체 아파트가 주민들의 주택 보급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탄광 지역에서는 오래된 사택 아파트의 재개발이 추진되기도 하지만 저소득층과 고령층은 거주 비용이 저렴한 현재의 사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람들이 영세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서 살고 있는 부분들도 인정해야 되는 거고요. 이번 사고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자체나 광산업체들이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서 매입이라든가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게 꼭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렴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면서도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석공, 더 나아가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강원도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자와 외국인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들을 향한 신체적, 정서적 폭력 피해 신고도 덩달아 늘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주 여성과 가족들을 위한 상담소가 전국에서 8번째로 강원도에 문을 열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강원 이주 여성 상담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에 있는 이주 여성과 동반 자녀에 대한 상담을 위해서입니다. 주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에 대한 대응 방안과 심리 상담을 지원합니다. 또 상담소와 연계해 무료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쉼터도 제공됩니다. 폭력 수위가 너무 높아서 부부 상담으로 진행이 안 될 것 같은 부분은 가정폭력으로 신고나 사건 처리 또는 이분이 원하면 보호시설로 연계해서 자립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강원도 내 결혼 이민자와 자녀 수를 합치면 15,000여 명에 달하는데 해마다 그 수가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함께 증가하고 있는 가정폭력. 지난 2019년 강원도 내 이주 여성 폭력 피해 상담 건수는 950여 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주 여성들은 언어 소통에 어려움이 커 선뜻 지원을 요청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주 여성 상담소에는 중국과 베트남 출신 상담사가 배치돼 모국어 상담을 지원합니다. 어디 있는지 누구한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번 생기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법률이나 신고 같은 문제 외에도 언어 소통이 필요한 병원 방문 등 실생활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어 장벽에 가로막혀 사소한 도움조차 구하기 어려웠던 이주 여성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된 셈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대면 방식의 행정 서비스가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되는 강원도민 통합 플랫폼 나야나가 올 하반기에 출시됩니다. 강원도는 오늘 춘천 더존 비즈온 강촌 캠퍼스에서 각 분야 디지털 기업과 나야나 성공 구축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나야나는 휴대전화로 신원 증명이 가능해 기관 방문 없이 코로나19 지원금 등 각종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보조금을 강원마트와 강원상품권 등 지역 상권과 연동해 바로 쓸 수 있고 금융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강원경찰청은 부패방지 권익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양구군수 A씨를 상대로 보안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A씨는 군수로 재직하던 2016년 7월 동서 고속화철도 양구 역세권 부근에 땅 1,400제곱미터를 1억 6천여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부동산이 개발될 거라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가 구속될 경우 전국적으로 전현직 지자체장 가운데 부동산 투기 사범으로는 첫 사례가 됩니다. 동해시 망상 오토캠핑 리조트 재해복구 공사가 3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지난해 말 착공한 오토캠핑 리조트 공사는 건축 골조 공사가 마무리돼 내외부 마감 작업이 본격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망상 오토캠핑 리조트 재해복구 공사는 사업비 384억이 투입돼 10월 말 준공을 목표로 35동 규모의 단독형 숙소와 어린이 물놀이장 등 해안 캠핑 리조트로 다시 지어질 예정입니다. 속초시가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드러난 설악교에 대해 통행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속초시는 최근 실시한 정밀 안전점검에서 미흡 단계인 D등급을 받은 설악교에 대해 오는 17일부터 차량 통행을 금지시켰습니다. 설악산 관문에 위치한 설악교는 길이 105m, 폭 10.5m 규모로 1978년에 준공돼 교각 기초가 물살에 쓸려 나가고 교각 하부가 주저앉는 등 안전상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속초시는 다음 달에 정밀 안전진단을 발주해 최종 진단 결과에 따라 교량을 재가설하거나 유지 보수하는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